주보에 낙서하고 싶어라. 너랑 주보에 낙서하고 싶어. 너랑 주보에 낙서하고 싶어라. 너랑 낙서하고 싶어. 속이 뻥 뚫리는 연애상담 김지훈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사님. 오늘은 뭐라 그러죠? 털? 네. 털이라 그러나요? 네, 네. 너무 춥더라고요. 네. 오늘 막 영하 10도 넘는다고 막 이러고 양쪽도 더 춥고요. 네, 제가 맞습니다. 오는 길이 또 추워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 온도 차이가 꽤 난다면서요? 네네. 서울이랑. 네, 많이 나요. 네. 왠지 늑대 썰매 타고 오시는 것 같은. 그래도 여기 서울은 땅이 보여요. 양준 땅이 안 보여요. 아직 땅이 제가 집에서부터 오는 길에 땅이 보이는 곳은 별로 없었어요. 차도 빼고는. 네. 눈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눈 밟으면서 이렇게 오셨겠네요. 네, 뭐 다 하얘요, 막 진짜. 네. 눈 오는 날 뭐 하셨어요? 눈 오는 날 네. 유모차 밀고 나갔다가 눈 와가지고 막 잠깐 누구네 집에 갔는데 눈이 그치질 않고 완전히 쌓이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유모차를 썰매처럼 밀고 막 집에 왔죠. 애기만 신났겠네요. 뭐지? 이게 뭐지? 눈 잘 몰라가지고. 네. 너무 예쁜데. 네. 그쵸? 근데 교통이 참 불편해갖고. 네. 근데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낭만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눈이 예쁘긴 예쁘지만 네. 문이 온다고 막 커피 생각이 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집에 오지? 내일 출근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런 걱정이 좀 더 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네. 간사님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 오면요? 네. 밖에 안 나갔어요. 밖에 안 나갔어요? 네.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눈 바라보며 커피 마시는. 네, 그 정도지. 좀 시크하세요, 성격이. 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발이 젖는다거나 장갑이 젖는 따위의 낭만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꼭 눈싸움 해야 되고. 그러시나요? 눈 뭉쳐서 이렇게 등에 넣고. 생각만 해도. 왜 그러고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꼭 해야,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눈싸움 진짜 싫어했어요. 진짜 눈싸움처럼 비인격적인 놀이는 없더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 끊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갈 때 조심하세요. 뭐 돌러서 머리 맞추고 이런 애들 진짜 너무 싫어. 돌은 좀 위험하죠. 진짜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싫어도 됩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깽호님, 간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우채국님, 오홀리나잇, 소영의 크리스마스 디지털 음악 신청해 주셨고요. 참새님, 오늘은 아가들이랑 눈놀이 하고 왔어요. 다들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밥 먹고 바로 뻗어자네요. 평온한 낮잠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상상이 되네요. 잘하셨네요. 네. 깽호님, 태님 월요일날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네. 깽호님, 네, 사진과 그대로더라고요. 멋진 모자 쓰고 혜태 안경 쓰시고 오셨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간사님은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집에서 애기 봤습니다. 네, 토끼님, 눈이랑 관련 없지만 하얀 겨울날 이한진 밴드의 좁은 길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또 글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여러분의 또 겨울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올려주시고요. 또 솜사탕 게시판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짜 터져나가기 직전이에요. 제목만 봐도 속이 갑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자, 엉엉님 사연 먼저 할게요. 도저히 힘들어서 하시면서 저 한 달 전에 차였어요, 간사님. 근데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태니의 솜사탕에 도움을 받고자 들어왔네요. 사실 저에게는 가끔 방학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지만 저는 저만의 쉬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인간인데 그 방학만큼은 핸드폰도 컴퓨터도 다 내려놓고 있거든요. 냉정할 만큼. 왜 남자들은 그걸 애정이 없음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걸까요? 좋아하면 기다려주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3번이나 헤어졌습니다. 눈물 나네요. 같은 이유로 반복되면 제가 고쳐야 하는 걸 알지만 미디어 금식이 요즘 세상에서 잠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고 특히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어제는 심지어 나와 맞는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 같다는 자존감 상실이 심하게 왔습니다. 만남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서로 상처받지 않게 저만의 방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네. 굉장히 독특하네요. 우리 영국님. 네. 한 달 전에 차이신. 한 달 전에 차이셨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3번. 근데요, 지금 차이실 만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데 지금 엉엉님이 우실 일이 아니라 3번을 엉엉님을 차신 그 남자분들이 우실 일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더 이해받고 싶은 마음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엉엉님이 우실 일은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엉엉님이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신 거는 3번 다 만남이 이렇게 끝날만 한 행동을 하신 거죠. 미디어 금식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연애를 단절하는 거는 옳지가 않고 지금 엉엉님이 지금 줄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네. 방학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기 영역으로 딱 들어가서 굉장히 혼자 쉬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정서적인 에너지나 이런 게 360을 평등하게 분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는 섹션을 나눠가지고 집중해야 될 때를 확 쏟다가 들어갈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겨울잠 자듯이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서적 에너지가 이제 많지는 않으신 거겠죠. 근데 꼭 방학이 필요해서 누구와 연애를 할 때 꼭 그 사람하고도 단절이 돼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아직. 지금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왜 굳이 연애를 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네. 365일 누군가 사랑한다면 누구에게 줄 만한, 사랑을 할 만한, 헌신을 할 만한, 정서를 나눠줄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만나시고 즐기시지만 또 사랑하지만 또 좋아하지만 내가 정해진 내 방학으로 딱 들어가.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건 없는 거야. 연애하는 시간에는 방학이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끊임없는, 특히 결혼이라는 거는 뭐 방학은커녕 쉬는 시간도 없는 그런 건데 좀 그런 에너지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패턴의 연애는 옳지 않아요. 이런 패턴이 누가 한 달, 2달 잠수를 타는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기다려요. 그거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상대편이 기다려야 될 의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연애관을 바꾸시는 게 훨씬 옳고요. 네. 어쨌든 지금 주신 에너지가 없는 건데 그러면 정말 방학하지 않고 연애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면 연애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낫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정서적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또 사람을 만나는 어떤 연애관이 좀 이렇게 잘 정리될 때까지 좀 혼자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이면은 맞는 사람이 진짜 없겠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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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연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정서적 에너지를 자기가 인생에서 분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잘하면서도 뭐 미디어 금식이 필요하다면 미디어 금식을 하지만 그 애인하고는 채널을 열어놔야죠. 그렇죠. 애인하고 집 전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한다든지 아니 엄마 핸드폰 문자를 알려준다든지 네. 그 애인하고만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 끊지만 너는 you are special이야. 너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이 관계는 잠수 타지만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해.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정상이지. 같이 딱 끊어버리면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이실 만한 행동을 네.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연애관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과 네. 관계를 끊는 것과 다른 거죠.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네. 네. 상대방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방학을 계속 지혜롭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 그 사람하고는 채널을 여는 거고요. 네. 그것마저 하기 싫고 완전한 방학을 원하신다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죠. 네. 네. 엉엉님. 네.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 패턴을, 본인만의 패턴. 하지만 연애를 위해서는 조금은 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봄날님 사연 할게요. 제목 갑갑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즐겨 들었는데 기어이 저도 이곳에 글을 남기네요. 전 35살 여자입니다. 노처녀지요. 내년이면 중반을 넘어서는 아주 다급한 노처녀입니다. 누구는 자다 일어나니 스타가 되었다지만 저는 자고 일어나니 다급한 노처녀가 되었답니다. 마지막 연애는 3년 전
그 후 3년 동안 이런저런 소개팅에 나가보곤 했지만 그리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5살이 되면 선이든 소개팅이든 들어와 주기를 바랄 뿐이죠. 다급한 노처녀일수록 새벽마다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개팅만을 기다리던 중 가뭄에 콩이 난 소개팅이 요 근래 2번이나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믿음 있는 분이라 큰 기대를 가지고 소개팅에 임하였고요. 2번째 분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분위기에 담담히 나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실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사시는 믿음직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소개팅의 공통점이 소개팅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은 매너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또 잔잔한 미소와 함께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를 제 체력이 소진될 정도로 긴 시간을 가진 후에 애프터도 없고 심지어 한 분은 헤어질 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시길래 네 라고 대답했는데 아주 활짝 웃으시더니 첫 만남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소개팅 후 애프터를 못 받은 것도 황당한데 이건 또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첫 번째 경험은 마음 추스린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 후 같은 경험 후 오늘이 4일째 마음도 추스르고 갑갑한 의문도 풀 겸 글을 남깁니다. 글을 쓰다 보니 먼저 연락을 해보라 하실 듯하네요. 20대에는 종종 연락이 없으면 제가 먼저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잘 된 적이 없기에 제가 연락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는 요즘 남자들도 야가서 씨름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만남에 참 어렵네요. 소개팅 후 연타의 후유증으로 눈도 오는 겨울이 더 춥습니다. 예쁜 가정을 꿈꾸는데 참 갑갑하네요. 기회가 되면 소개 부탁드려요. 달콤한 조언에는 제 갑갑한 마음이 눈 녹듯 내리고 따끔한 충고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년 봄에 시집가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봄날님,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노처녀가 되셨다는 네, 황당한 네. 사연의 주인공. 게다가 2번의 소개팅 다 잘 안 되셨거든요. 사연을 잘 보면 지금 2번의 소개팅뿐만이 아니라 20대에도 소개팅에는 승률이 별로 없으셨던 유형이신가 봐요. 그죠? 네. 20대에도 애프터가 잘 안 들어왔고 연락해 봤지만 잘 안 됐고 그러니까 하기 싫고 지금도 2번이 또 잘 안 됐고 그렇다면 소개팅 스타일에 뭔가 조금 안 맞는 무언가가 있겠죠. 네. 네. 소개팅은 어떤 좀 룰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룰이 있는 것 같고 남성분들은 그 룰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거는요. 소개팅에 눈을 응시하는 따뜻하고 진솔한 대화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죠. 이것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이 있죠. 의외로 남자들은 처음 만남에 마음을 너무 진솔하게 여는 여자에게 부담을 느끼죠. 그리고 눈빛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그런 눈빛은 너가 나를 구제해라. 난 참 좋은 여자야. 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는 남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첫 만남은 그러니까 첫 만남에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해도 그 여자분을 알아보시는 굉장히 소수의 훌륭한 청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어떤 호감의 어떤 그 지수를 봤을 때는 대부분 그 소개팅의 첫 만남의 진솔한 대화보다는 어떤 이미지와 분위기가 훨씬 더 매력 지수를 높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뭐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은 첫 만남부터 그러니까 첫 만남처럼 이미지만을 계속 가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이제 뭐 3번째, 4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진솔하고 정직하고 깊은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첫 만남의 첫 단추를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나 이렇게 확 이렇게 여는 것이 소개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느껴져요. 특히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그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에 굉장히 훈련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너무 깊게 너무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그 형제분들도 채널을 열고 굉장히 잘 대화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여자하고 대화가 잘 됐냐 편하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꼈는가가 중요한 남는 질문인데
그거는 매력점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좋은 여자죠. 친구가 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하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연 올려주신 봄날님은 봄날이 진짜 오시기 위해서는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솔한 대화는 3-4번째 풀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소개팅은요. 네, 조금은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분위기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35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소개팅하는 남자분들이 보통 고 이상 정도 되시겠죠. 그분들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에게 진솔한 대화가 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없었을까요? 진짜 많았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로맨스가 느껴지지 않아서 소개팅까지 나오게 되신 거예요. 7:3의 비율의 남자분들이. 근데 그 여자는 또 역시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절대 매력적일 수가 없죠. 그분들은 로맨스, 자기만의 줄리엣을 기다리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고 그 채널을 좀 건드려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조금은 더 로맨틱하게 소개팅을 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로맨틱한 부분을 더 강조. 진실한 것보다는 물론 진실은 해야겠지만 그쵸. 첫 만남 너무 어쨌든 고리를 걸어. 제일 답답한 말은 언니들끼리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너처럼 좋은 여자를 왜 못 알아봐. 그러니까 나처럼 난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 왜 다 눈이 어디 간 거니? 우리끼리 그러면 소용이 없자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두 여자를 보고 무엇이 서로가 좋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좀 첫 번째 만남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3-4번째는 당연히 진실해야 되고 당연히 정직해야 되지만 첫 만남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죠. 매력 어필. 네. 좀 더 신경 쓰셔서 따뜻한 봄날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비슷한 사연이 참 많이 있는데 이지연님, 형제분들께 당부 제발 카톡 보내지 말고 직구 좀 날려요 하시면서 저는 6년째 솔로인 30대 초반 자매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남친이 안 생깁니다. 그전에는 많았는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간사님, 아래 사연 중에 제가 잘못하는 게 뭔지 케이스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 믿는 형제님하고 소개팅을 해봐도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엄두가 나지 않고요. 그러다 최근에 카페에 갔다가 지인이 그 자리에서 급 소개팅 같은 걸 해줘서 저는 그냥 수다만 떨고 왔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어색하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오전에 아침 인사, 오후에 일은 잘 돼가냐, 공부는 잘 되냐, 밤에 자기 전에 잘 자라, 인사 등등. 처음에 저는 그분이 청년부 입원이라 나를 신입 회원처럼 챙기시나 했더니 점점 카톡 내용이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오랫동안 솔로여서 이런 거 적응 안 된 걸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냐, 눈 오는데 눈사람 만들어라. 이런 카톡이 무슨 스팸처럼 몇 주째 오니까 화가 납니다. 처음에 그때 한 번 본 것뿐인데 카톡 내용을 보면 너무 오글거려서요. 저는 고지식해서 몇 번 만나보고 겪어보고 그렇게 감정을 키우는 사람이라 최소한 3개월은 관찰하고 만남은 3번 이상 가져봐야 하는 사람인데요. 카톡 답변으로 저 신입생처럼 관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카톡 주고받는 거 잘 안 돼요. 이해 부탁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그분의 프로필에 선긋기 이런 멘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인다는 내용이랑요. 저 때문에 그분 상처받으신 걸까요? 왜 저한테 만나자고는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처음에는 호감이 좀 있었는데 카톡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왜 먼저 제가 만나자고 안 했냐고요? 저는 천천히 시작한 사람이고 교회 사람은 더욱 신중하고요. 막 친한 척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아휴 하시면서 이지연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독특한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카톡이 얼마나 오신 거예요? 3주째. 3주째? 네. 주일날 교회에서는 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3주 동안 어떤 남자한테 계속 그렇게 카톡이 왔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네. 아침, 점심, 저녁이면은 네. 그죠? 아침, 점심, 저녁, 밤. 네. 스트레스. 그때 좀 지금 직구는 우리 지금 이지연님. 네, 이지연님이 날려주신 거죠, 그죠? 직구는. 근데 이제 남자들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여자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그냥 카톡을 뜰 때 보고 클릭을 안 하면 일이 안 없어지잖아요. 네. 영원히 일이 안 없어지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걸 확 직구를 날리면은 그 남자 확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 좀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해소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남자분은 너무 또 그 남자분도 뭐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이분은 너무 연애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지각 변동 자체가 이제 두렵잖아요. 또 네. 그런 오랫동안 연애를 쉬었을 때 그런 낌새 자체가 내 틀을 깨는 낌새 자체가 원하지만 두렵고 원했지만 원했던 것만큼 그 또 네. 틈이 굉장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그거를 좀 너무 이렇게 막,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 이런 거 진짜 못 견뎌. 딱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거는 또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뒤로 빠져가지고, 다르게 그거 좀 돌리면 좋은 것 같아요. 일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일이 안 좋아지게 한다거나, 좀 이제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오빠한테 뭐, 오빠 그러면 우리 뭐, 너무 답답하면은, 오빠 뭐 우리 그러면 어디 뭐, 언제 차 한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간다든지. 그래서 약간 그런 패턴이 지루하다거나 답답하다고 느낄 때 조금 다르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면은 관계가 좀 좋게 무마된다. 이렇게 되면 무한해지잖아요. 서로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그런 오랜 그 빈 공간에 어떤 남자의 조그만 그런 그 돌에도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는 우리 여자들의 마음도 좀 문제고요. 네. 남자분들도 또 시간이 필요한데 또 남자분들한테 언제나 뭐하니만 돌을 원하는 또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 남자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조금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일단 좀 다른 방법으로. 네. 왜냐면 이렇게 딱 너무 민감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분들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 네. 안에서 또 시작하기가. 네, 네. 맞습니다. 깨모님, 카톡으로 보내는 남자의 마음도 답답할 거예요. 연락하고 싶은데 틈이 보이지 않으니. 저도 상황이 좀 비슷한데 좀 답답합니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요. 직구를 날릴 틈을 안 준다는. 그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 남자분들이 시간이 필요. 네.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 이야기를 들은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어떤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너무 궁금해갖고 차 한 번 마시자고 했는데 한두 번 마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 여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돼서 안 만나면 그때부터 욕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자들이 조금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모호한 시간이 막 교회 안에서 막 6개월 이상 막 계속되고 이러면 문제겠지만 네. 좀 처음에 서로 좀 그런 그 조금 한두 번 만나고 차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 부담을 주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수위가 낮아져야 교회 안에서 좀 자유롭게 좀 연애도 좀 하고 네. 또 만나고 좀 그러겠죠. 네, 서로 조금씩 좀 자유롭게 다가가는. 네. 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서로. 네. 네. 바로 또 남자분 성 긋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서로. 상처 받으셨어요. 네. 성 긋기 너무 웃기네요. 네. 확 뒤로 빠지신 거예요. 네. 좀 용기를 주시면서 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갈게요. 우채국 님이 신청하신 소양 오홀리나잇 듣고 가겠습니다.
네, 소양의 오홀리나잇 듣고 왔습니다. 뿅우님, 태니님 간사님 조만간 깜짝 방문할 겁니다. 반겨주실 거죠?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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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하신 분이 오늘 꼭 좀 소개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사연 꼭 읽어주세요 하셨어요. 방금 소개시켜드린 봄날님이랑 조금 비슷한 사연 같기도 한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2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자매입니다. 제 고민은 몇 달 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마음에 드는 형제가 생겨서 나이 차이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결혼 정년기의 그 형제분은 저와의 만남에 모든 초점이 결혼에 가 있으시며 모든 대화와 질문 내용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형제가 싫지 않아서 결혼에 대한 가능성도 넓게 열어두고 그런 질문들이 호감인 것으로 생각되어 성실하게 대답해드렸지만 2번의 만남 이후 연락이 단절과 교회에서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어색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저를 시험해보기만 한 것 같아서 화도 많이 나고요. 속상하고 모태의 신앙인 저이지만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같은 공동체의 형제인데요. 그저 불편하기만 하고 매주 주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오네요. 예전에도 진지한 교제를 요청하던 형제 쪽에서 연락 단절이 있었던 터라 연애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간사님의 강의를 보면 연애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내면의 상처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특별한 상처가 떠오르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간사님 회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네. 속상하신 일이네요. 네. 그렇죠? 연락이 딱 단절되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결혼 얘기까지 했는데 2번의 만난 이후 연락이 단절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냥 알아보시긴 한 거죠. 그죠. 호감 그 후보 선상에 두고 네. 알아보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2번 만난 거잖아요. 그쵸? 네. 일단 2번 만났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결혼 정년기니까 이제 아무래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사귀었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삼각관계에 빠졌던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은 왜 회복이 필요해요 님은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왜 좀 더 가볍게, 뭐, 오빠라든지, 뭐, 누구씨라든지, 왜 이렇게 하면서 왜 가볍게 좀 더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끌고 가지는 못하는 건지 뭔가 이렇게 둘 사이에서 이렇게 뚝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한쪽이 더 깊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상대가 부담을 느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첫 번째 좀 전에 했던 그 소개 사연도 약간 비슷한 거 처음 소개도 그런 거였지만 그 자매 쪽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부담을 또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매가 호감에 있어서 알아보고 싶었지만 이 자매가 너무 올인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뒤로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께서도 너무나 그런 깊이 있는 무게감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형제가 그런 무거운 것을 느끼셨겠죠.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니까 지금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연락이 단절돼. 물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또 어떤 형제들은 그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약하기도 하고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그 부담을 자기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더 가볍게 받아치시고 그 만남을 또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조금은 가볍게 가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받고 너무 진지하게 받고 네. 또 공을 또 너무 진지하게 주고 이런 상대가 막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일도 그렇게까지 두 분이 불편하실 일은 아닌데 아마 서로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둘의 관계는 그냥 한번 가볍게 같이 선교 갔다 오고 교회 오빠 동생이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건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나 굵은 메시지들이 막 오고 가니까 막 네.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아니면
만남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한 큐에 딱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 다가올 때 굉장히 그런 부담을 언제나 그런 텐션을 주고 싶지 않아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성을 좀 만나고 편안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좀 상대에게 주고 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인사하시고 오빠 왔어? 막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굉장히 깊게 생각하셨던 거니까 아는 척 안 하니까 되게 답답하고 어렵고 그리고 형제들은 또 그럴 때 또 타이밍 놓쳤으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시 또 개인적으로 만날 건 아닌데 또 연락하기는 그렇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물론 저는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모호한 관계나 애매한 친밀감은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처음 한두 번 관계를 트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막 무겁게 나가고 이러지는 않아야 좀 부담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부담이 전달됐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꾸 샤타를 내리는 게 아닐까. 네. 그래요. 단기 선교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또 바로 결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관계가 무겁게 이동하지 않았나. 그런 자연스러움 이제는 좀 같이 보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 형제님이 또 이런 방식이 옳으신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기분 많이 나쁘시겠지만요.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편하게.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밖에서 만나고 나서 공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첫 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딱 이렇게 모른 체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뭐지 막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 가볼게 왔어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 따로 만나고 나서 다음에 처음으로 공적인 데서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참 인간관계 신경 쓸 것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 회복이 필요해. 뭐니 해도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 가장 또 빠른 지름길이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그분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힘, 그런 여유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마지막 사연 또 소개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보이라는 분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올릴까 말까 고민 끝에 올린다고 하셨는데요. 2년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 자꾸 생각나는데 찾아가서 만나야 할까요? 만난다면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만남을 포기해야 한다면 넌 크리스찬을 만나도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때문인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출퇴근길 밤에 자기 전에도 팟캐스트에 다운받아서 고민 상담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33살, 남들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요. 만났던 여자친구는 유치원 교사이고 30살입니다. 3년 정도 교제했고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사소한 것으로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다. 3년 사귀면서 한 5번 정도는 다투고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한 적이 있어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했기에 극복하려고 노력했고요. 3년 정도 교제하던 중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께 인사드린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득 끝에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부모님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결혼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넌 크리스찬을 그냥 만나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애 생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지 정말 고민하시면서 크리스마스 보이님 글 올려주셨어요. 지금 33살 형제님이신데 네, 33살이고 3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분이 계신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외로우니까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실 일은 아니겠죠. 네. 돌아가실 일은 아니고 글쎄요.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남자분이신데 주변에 크리스찬이 없다고 하셨어요. 7대3의 비율인데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지금 오늘 사회를 올려주신 분만도 지금 크리스찬 여성은 정말 많습니다. 여성분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만날 수 없다는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주변에 좀 크리스찬 자매를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찬 자매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우시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빨리 크리스찬과의 만남을 포기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성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3년 전 그 여자친구하고 글쎄요. 저는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는 걸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고 돌아간다면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년이라는 공백을 두고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좀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누구를 그리워하고 미련이 남을 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자매들, 정말 너무나 크리스찬 남자를 원하는 좋은 여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조금 다르게 관점을 가지고 시각을 보시면 생기시지 않을까요? 네. 크리스마스 보이님, 진짜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 되고 하니까 지금 다들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엉엉 여러 가지 다급해진 마음으로 사연 올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오신 날이니까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외로워하지 말아요. 제가 처음 남편 사귀고 연애했을 때 첫 크리스마스에 제가 한껏 기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걔들 저희 남편이 딱 밥 먹고 집에 가라고. 그리고 제가 집에 벌써 가? 저희 남편이 오늘 크리스마스지. 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그렇지, 크리스마스지.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오신 날이지.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은 아니잖아. 그래서 집에 왔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속상하진 않으셨어요? 참. 지금도 매해 얘기하고 있죠. 저희 남편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게 되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본인이 불리한 사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현명하시네요. 기억이 도무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거룩하게 보내자. 또 대강절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또 12월입니다. 근데 참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보면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또 로맨틱한 게 많이 좀 부각이 된 연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극의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그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참 우리 함께 회개하며 이 세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은 크리스마스 때 넌크리스찬 친구들이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는 걸 다 포기시키고 밤에 일찍 다 집에 들여보내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파수꾼의 자세로 파수꾼의 자세로 크리스마스 보내는 우리 청년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투 내기. 좋습니다. 오늘 김진 간사님 우리 외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의 정신을 번쩍 깨게 해주셨네요. 어차피 남녀 사이가 서로를 구원할 수 없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약간 부럽겠지만 잠깐이고요. 어차피 인생은 다 각자 혼자 가는 겁니다. 우리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혼자 사도 즐겁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캐롤 힘차게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전 소망의 바다에